128쪽 요약집 한번 봐요. 중요한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적용대상 말에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건축물이란 동그라미 지금 건축물의 정의 잡아야 돼요. 건축물의 정의는 거기에서 기울이고 있는 게 두 가지를 기울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반드시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 이 말 나오죠? 토지 정착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지하나 또는 고가에 설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하, 고가라는 말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이게 두 가지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밑줄 그고 동그라미 1번.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네모역 가야죠. 과하고 또는 이 내용 자체가 크로스되면 안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되어집니다. 과하고 또는 바꾸지면 안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과 벽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일단 건축물로 간주한다. 건축물이 토지에 딱 정착하고 있어야지 학교 갔다 왔더니 집에 도망가 버려서 오더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 담장 대문까지를 건축물로 봅니다. 담장 대문 밑줄 한번 그어놓는데 이 부속되는 시설물인 담장 대문은 원래 건축물이 아니죠? 공작물이에요. 그러나 건축물과 부속됐다 하면 여기까지를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땅에 딱 정착된 것만 건축물이냐? 지표에 있는 것만 또 이거 아니고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또는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해서 나와주죠. 내용 자체가 크로스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한다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하 고가다 하면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뭐 이런 형태로 걸려야 됩니다. 이 내용이 뒤에서 크로스되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자, 기억번이 또 중요해요.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안 받겠다 하는 게 인철인내 참고문에 숨었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철도 관련 시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보안 운전 보안 시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플랫폼까지. 자, 컨테이너 간이 창고에서 인철인내 창고문에서 창고. 물론 공장 용도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톨게이트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는 또 건축법 적용 받는 겁니다. 자,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작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물인데도 이제 건축법 적용 안 받겠다 하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출제됐어요. 인철인내 참고문.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뭐 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됐더니 지정문화재인 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뜹니다. 맞아요? 네, 맞죠?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건축법 적용을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맞는 내용이죠?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출제가 돼요. 요즘에는. 건축법을 전반적으로 안 받는다는 걸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좀 체킹을 하고 나머지는 문제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해마다 나오는 파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129쪽에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지역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이제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예외 규정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잡아갔었냐면 전면적 적용받는다 해서 전 지독하게 이렇게 잡아갔어요.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올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얼마 정도 돈 많이 벌어서 500명 선 이상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명이다, 500명 이상이다, 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면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다 하면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고.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동읍지역이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는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섬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이다, 동읍으로서. 이렇게 되어지면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요거 외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는 거죠. 요거 외유 지역은 일단 면과 리탄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과 리탄위에서는 건축법을 일부만 적용을 안 받아요. 전부 적용 안 받는 게 아니고 전부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인천인내 참고문이고 일부만 안 받습니다. 일부만. 자, 이 말 이해해요? 일부만 안 받는다는 거 적용을.
일부만 안 봤는데 이 일부가 뭐냐? 대도 선빵이에요. 대도 선빵으로 잡아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방화지구인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130쪽에 나와요. 한번 봐요. 니은번. 자, 여기 니은번을 보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500명 선 이상 이거 외의 지역은 말이죠. 면과 립단에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자, 거기 보면은 대지와 도로 관계 밑줄, 대해 동그라미, 대지 분할 제한 밑줄, 대해 동그라미 치죠. 대도 선빵 잡아갈 거요.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있죠. 도해 동그라미, 건축선을 지정해서 선해 동그라미, 건축선에 관한 건축 제한해서 선해 동그라미 치고, 방화지구에서 밑줄 그어놓고 방해 동그라미 칩니다. 대도 선빵.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잠깐만요. 우리 면과 리탄에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 농가주택이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렇게 골목길 등이 있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건축법을 배웠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소요 높이가 4m 이상해야 된다 하더라. 그래서 4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심선에부터 시작해서 2m씩 확보하자 이런 얘기하면 너 일로 와. 아침부터 뭔가 잘못 먹었다. 리어카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돼요. 그런 공간만. 자, 그래서 이런 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에 휘전 반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모퉁이 건축선이라고 있는데 이걸 잘라냅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내용 이해 가요? 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대도 선빵만 안 받는다. 이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한번 봐요. 동읍이 동읍이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닌 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자, 이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용을 않는다 그랬어요. 맞는 말인가? 네, 이거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원래 이 대지라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건 말이죠. 반드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이게 접도의무라 그럽니다.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지.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논두렁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농가주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2m 이상 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들. 자, 그런데 동읍이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이 용적률에 관한 이 건축법 적용을 갖다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한다.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리다. 이건 없잖아, 이게. 대도 선빵에 건폐율 용적률이. 건폐율 용적률 다 받잖아. 농림지역 같은 게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건폐율 상한치가 20%, 용적률 상한치는 80% 다 받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고. 최근에. 자,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130쪽에 쭉 밑에 보면은 지금 시험 문제 거의 해마다 나오는 파트만 우선 체킹을 해보고 문제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에 주요구조부 나오죠? 주요구조부 네모였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 주요구조부는 이제 내립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 틀, 주계단 밑줄 한번 그어놔요. 자, 첫 글자를 한번 따보는데 일단 무너졌을 때 무조건 압사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다 하면 주요구조부로 보는 건데 주계단을 갖다가 맨 먼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계단. 그래서 주계단을 술주자로 해석해버리지. 술래기 하는 것은 바보지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술래기 하는 것, 주내기 하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볼 겁니다. 이 내는 내립벽이에요. 칸막이벽 해당 사항 없죠? 기둥입니다. 사익기둥 해당 사항 없어요? 바닥입니다. 취하층 바닥은 무너질 일이 없죠? 바닥. 이렇게 돼요. 보예요. 보와 보를 연결한 걸 작은 보라고 하는데 작은 보는 또 주요구조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지붕틀입니다. 지붕틀이 이게 주요구조부고 지붕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
프레임, 요 지붕 틀, 요것 자체가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있는 차양, 그 지붕 끝부분의 차양이라든지 부연, 처마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주내기 하면 술내기 하면 바보지. 이렇게 한번 잡아가야 돼. 이제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밑줄고요. 작은 보 차양 목기계단 밑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주의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번에 지하층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자, 지하층은 또 해마다 주제가 되는 영역이 있죠.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에. 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 네모. 자, 평균 빠져버리면 틀려요. 그냥 높이가 해버리면 틀립니다. 해당 층 높이에 그것도 네모 엮어야 되겠어요. 층 높이지 이걸 반자 높이로 바꾸면 또 안 되죠. 자,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미치고요. 절반 이상이야? 3분의 1 이상이야? 2분의 1 이상이야. 이걸 갖다가 꼭 3분의 1로 바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있어요. 자, 건축물이 있는데 자, 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 건축물에서 이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요. 지표면 아래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표면 아래에 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지하층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죠. 우리 층 높이 층고라는 것은 뭐를 갖다가 층 높이 층고라고 하냐면 아래층 바닥구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의 윗면까지를 층고 층높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층고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구의 윗면 장판 깔린 부분에서 위층 장판 깔린 부분까지 아래층 바닥구의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의 윗면까지를 층고 요걸 갖다가 층고 층높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층높이 층고 이해해요? 이해해 주셔야 돼. 자, 요것에 있어서 2분의 1 이상이다. 평균 높이가. 그러니까 요것의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평균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H1 더하기 H2를 갖다가 둘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라지 H에 여기 이제 라지 H라고 하면 뭔 말이요 이게? 해놓고도 미안하기도 해. 그러니까 절반 이상 쑥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취재했던 문제예요. 자, 한번 4번 문제죠. 자, 문제집을 한번 봐요. 실제적으로 요걸 갖다가 가지고서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기출문제 최근에 취재됐어요. 287쪽. 287. 자, 4번 문제 한번 봐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해당 층 높이가 3m예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1.5m 이상이면 지하층이네요. 그죠? 예. 바닥에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2m 이상이다 하니까 지하층 맞잖아요. 그죠? 자, 2번 해당 층 높이가 4m면 2m 이상이면 되겠죠. 근데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이 미만 2m 미만에 있으니까 틀려요.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자, 3번 봐요. 해당 층 높이가 4m면 2m 이상이면 돼요. 자, 근데 최저 높이가 2m니까 2m 이상이죠, 지금. 최저 높이가. 최고 높이는 더 들 수 있으니까. 자, 4번에 보니까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인 경우 1.5m 이상만 되면 되는데 2m니까 맞죠? 자, 5번을 보면은 3m 다면 1.5m 이상만 되면 되니까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거 맞죠? 지하층?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층은 요거 한 문제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원위치에서 131페이지에 자, 131페이지 15번 보면 고층 건축물이란 이런 표현 나오죠? 고층 건축물 네모 엮어놓고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30층 이상으로 써 해버리면 틀려요. 이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30층 동그라미 치고 높이가 120m, 120m 동그라미 쳐요. 우리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한 개 층을 몇 메타를 갖다가 한 개 층으로 보죠. 4m죠. 그러니까 30층이니까 4, 32에서 120m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나와요. 네모 엮어놓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할 때는 그냥 냉막걸리에다가 오징어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하나 딱 먹으면 그냥 기분이 최고지. 별거 있어 행복이라는 게.
그 생각을 하고 이걸 읽으면 초고추장으로 보여요. 잘 읽어야 돼요. 초고추장이 아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네모 엮어놓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층 동그라미 쳐요. 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200m 동그라미 칩니다. 4, 5, 20에서 200m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네모 엮어놓고 자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뭐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초고층 건축물 중 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하면은 말도 안 될 뿐더러 개그성이 좀 있지. 안 했어야지. 자, 이 형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네모 엮어놓고 자, 지역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나오죠. 네모 엮어놓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26개 취재가 됐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거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특수구조 건축물을 잡아가야 돼요. 자, 네모 엮어놓고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건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하는데 가나다 딱 묶어놓고 자, 감옥을 보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됐다. 자,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의 밑줄 한번 그어요. 세종시에 가면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국립도서관. 책 모양을 본떴죠,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게 3m가 아니라 한 10m 이상 돌출되어 있어요. 3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 네. 자, 그 다음에 남옥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이 거리가 기둥이 없다면 내륙벽과 내륙벽 사이 거리 경간이라고 그러죠. 경간. 자, 여기 20m 이상입니다. 20m 이상 동그라미 딱 치고 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자, 다목을 보면은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 밑줄 그어놓습니다. 특수한 설계 등이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자, 필요한 건축물로서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특수구조 건축물 세 가지 몇 메터 이상 돌출된다. 옳지, 3m 이상 돌출됐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다. 세 번째는 특수한 설계 등이다. 이렇게 잡아가. 특수한 설계 등. 이렇게. 다시 한번 몇 메터 이상 돌출되고 3m 이상 돌출됐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다? 20m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등이다. 이렇게 잡아갑시다. 편하게.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번. 올해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이해하는 데까지 하고 자, 지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무슨 대학도 있고 여기에 무슨 학교도 있죠. 여기에 한화에서 지은 무슨 또 고등학교도 있죠. 북일고. 예. 이런 데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나? 아니죠? 그런 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학생들만 가서 수업 듣고 하잖아. 우리가 가서 들을 수는 있나? 자, 교육연구시설 등 뭐 이런 건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감옥을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5,000제곱미터 이상 네모 한번 딱 엮어놓습니다. 규모가 좀 커야죠. 자, 문화및 집회시설이에요.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문화및 집회시설, 뭐 공연장이다, 뭐 극장이다, 뭐 미술관, 박물관,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시장 지우세요. 전시장은 삭제됐어요. 엊그제 또 삭제됐어요. 전시장 지워요. 아예 지워버립니다. 전시장 아예 삭제됐어요. 이게 엊그제 삭제됐어요. 또. 자,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된다. 동물원, 식물원, 동그라미 치고 동물원, 식물원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안 돼요. 포함을 갖다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종교시설 밑줄, 판매시설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밑줄 그어놓고 운수시설 중 이 여객용 시설이다. 거기 여객용 시설까지 밑줄 그어요. 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이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에 밑줄 그어놓고 16층 이상 건축물 밑줄 그어놓습니다. 일단 16층 이상 건축물은 용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규모가 좀 큰 것은.
자, 요거 다중이용 건축물 한번 문제 한번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6기 출제됐던 거 11번 문제. 290쪽. 자, 290쪽. 290쪽에 1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기출문제예요. 자, 1번 종교시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 이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4,000제곱미터니까 5,000제곱미터가 안 되죠. 성당. 그래서 요건 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네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2번을 보면 문화묘 집회시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맞죠. 근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밑줄 그어놓습니다. 전시장에 밑줄 그어요. 전시장이 이제 빠졌으니까 이것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돼요. 자, 2번 정답. 자, 2번 정답. 정답 2개 나와요. 3번 정답. 2번, 3번 2개 나옵니다. 3번에 숙박시설 밑줄 그어놓고 바닥면적 합계 4,000제곱미터 이걸 보면 안 돼요. 제가 16층 이상이다 하면 층수에 상관없이 아니 뭐 시설에 용도 시설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자, 그래서 16층에 관광호텔이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바닥면적과는 관련 없어요. 층수만 16층 이상이 되어진다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내용 돼요? 정답이 2번과 3번으로 나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서 이해만 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교육연구시설 밑줄 그어놓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다 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죠. 그렇죠? 밑줄 그어놓고 뭐 5,000제곱미터 이상 연구소 이렇게 나와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써놔야 돼요. 5번 문화묘 집회시설 밑줄 그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밑줄 그어요. 동물원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또 써놔야 돼요. 식물원. 이건 JD죠. 그죠? 동물원, 식물원이 없었을 때는 이거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2개가 나오고 있어요. 2번과 3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한번 보기만 했고 다시 원위 취해서 131쪽. 자, 131쪽. 131쪽에 지읒의 1번 한번 봐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이렇게 나와주죠. 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한번 엮어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이죠. 다음의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니까 즉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 자, 거기에 가나다라 마바 딱 묶어놓기만 하고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133쪽을 한번 봅니다. 133쪽 봤어요? 우리 건축이라는 표현 나오죠? 건축은 동그라미 1번에 신축 동그라미 치고 2번 증축 동그라미 쳐요. 3번 개축 동그라미 치고 4번 재축 동그라미 치고 5번 이전 동그라미 쳐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옳지. 건축. 이렇게 돼요.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갖다가 뭐를 건축이라고 하느냐? 뭐를? 신축. 신축, 증축, 옳지.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되죠? 요것을 건축이라고 그래요. 다시. 건축이라는 말이 뭐다?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말하며 대손도 이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O에 X예요. X야. 대손은 대손이야. 대손은 대손이라고 그냥 수선만 한다고. 크게 수선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손이 아니면 그냥 수선, 수리 이렇게 표현하겠지? 벽지 바르는 건 뭐야? 대손인가? 아니지? 수리하는 거고 수선하는 거야. 대손이라는 개념 이해해야 돼. 대손은 이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규모가 달라져 버리면 대손이 아니라니까. 그건 건축행위야. 이따가 한번 보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자, 시험 문제가 다시 한번. 건축법상 건축이라 하면 대선이나 또는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서 OX, X. 건축법상 건축은 이걸 건축이라 그러지 대선이나 용도 변경은 건축 행위가 아니라고. 대선이나 용도 변경은 뭐야? 그러면 대선은 대선이고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이야. 이 말 이해해요? 그냥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대수는 대수라니까 건축이 아니라 건축이 뭐냐 이거라니까 이거 할 때 허가 받는다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신축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나대지라 그러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서요.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자 가로 열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신축이라는 거, 자 여기서 한번 이해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걸 뭐라 그러냐? 요걸 갖다가 신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축. 자 이것만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걸 신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요걸 철거해 버려요.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규모 있는 큰 건축물을 다시 지었어요. 요것도 신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가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다가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새로 이식해 돼요. 주된 용도, 주용도의 이런 건축물이 새로 이식해 되어지면 요건 뭘로 보느냐? 요걸 신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지면 요건 증축으로 봅니다. 내용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증축 들어가겠습니다. 증축. 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위치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이게 중요해요.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별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한 개층의 건축물을 나누어서 2개층으로 만드는 것도 증축행위에 해당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보고 대답해. 보고. 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단순 높이만을 갖다가 늘리는 행위도 증축이다 그랬어요. 오해 X야. 오, 맞다니까? 뭐가 늘어나면 봐봐.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이런 게 늘어나면 무조건 증축이라니까. 내용 됐어요? 뭐가 늘어났다면 무조건 증축입니다. 자, 봐야 돼, 여기. 나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나 봐야지. 보고 이해해야지. 그림 그리는 거 잘 보라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 2개층을 더 늘려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축이죠. 그죠? 증축입니다. 증축이다. 자, 원래 주된 건축물의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대지, 한 필지 대지에서죠. 부속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지면 이것도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이다. 이렇게 되어져. 증축이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9층, 10층이에요. 9층, 10층을 밀어버렸어요. 9층, 10층을 밀어버리고, 자, 9층, 10층을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15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으면 뿌리가 있는 상태죠. 뿌리가 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증축으로 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증축이다. 증축이다. 자, 원래 건축물만 있었는데 기존에 건축물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담장과 대문까지를 건축물로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도 증축행위입니다. 건축 면적 증가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의 건축물에서 층고가 유달리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다락을 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락을 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손님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바닥을 들였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락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도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증축행위에 해당이 된다. 바닥 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 용적률 증가예요. 일반 건축물 됩니다.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증축행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단순 높이만을 높이는 행위도 증축에 해당이 된다.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 3번의 개축 보겠습니다. 자,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또는 일부 밑줄 그어놓고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쳐요. 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자, 내력벽 일부를 갖다가 철거할 때는 말이죠. 대가로 열고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 나와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주요구조부 셋 이상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철거를 할 때 이 셋 이상을 포함해서 철거를 해줘야 돼. 그 얘기는 가시적으로 봐서 와장창 철거가 들어가야 돼. 누구나 봐서 이게 조금 철거하면 안 돼. 이게 조금 철거하면 안 된다고. 제 말씀 이해해? 가시적으로 봐서 한 개층이 전체가 날아갔다는 거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가자. 예.
규모의 철거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뭐 세 가지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사례도 없고.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주요 구조부 셋 이상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규모의 철거를 뜻하는 말이야. 와장창 철거라는 거야. 싸그리 밀으라는 얘기야 이게.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석가래는 제일입니다. 석가래 몇 개 해봤자 서너 개 석가래 빼봐요. 이거 가지고 와장창 철거했냐고. 티도 안 나 이런 거. 와장창 철거해야 되니까 석가래는 제외한다 이 말 나와. 벌써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 기출문제. 석가래 제외한다는 말이에요. 자,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된다 하는 것은 일부를 갖다가 철거할 때 와장창 철거하라 이 뜻이에요. 이걸 철거하고 세 번째 줄 같습니다. 그 대지 안에 밑줄 두 줄. 다른 대지로 가버리면 안 되죠. 정정과 통일 또는 정정 규모 범위 안에서 밑줄 두 줄고요. 자,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봐야 돼요. 이해해줘야지. 나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여기 봐요. 자, 개축이 뭐냐면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전부를 철거해요. 또는 일부를 철거합니다. 8, 9, 10층 해가지고 일부를 철거해요. 와장창 철거해야 돼 이렇게. 조금 철거하지 말고. 이렇게 와장창 철거해가지고 반드시 동일 대지에다가 다른 대지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대지 안에다가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가 들어갔을 때 개축입니다. 잘 보세요. 와장창 철거했어요. 키워버렸습니다. 신축. 이해 가요? 네. 따라서 개축, 재축을 제외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가로 열고. 그 말 이해가? 이런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신축으로 본다는 거지. 자, 봐. 이거. 8, 9, 10층을 전체적으로 밀어버립니다. 이걸 주요구조부 3개 이상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죠. 와장창 밀어버려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축 높이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증축이다, 개축이다. 개축이다. 잘 보세요. 밀어버렸어요. 와장창 밀어가지고 15층으로 키워버렸습니다. 이건 증축으로 봅니다. 동일 규모 범위 내가 됐어요. 일부 밀어버리고. 그죠? 이게 바로 개축으로 봅니다. 됐어요? 자, 재축 나옵니다. 재축, 동그라미 치고 재축, 개축과 재축.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개축과 재축이 지금 어떻게 틀리느냐. 개축은 인위적 철거를 얘기합니다. 인위적 철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요건 제의에서 철거가 되는 걸 얘기하죠. 재로 멸실이 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그 대지 안에다가 통일규모 범위 내로 축조하는 걸 얘기하죠. 자, 2전 갑니다. 2전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냐고 밑줄 거예요. 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해체하고로 바꿔요. 큰일 납니다. 자, 같은 대지에 밑줄 그어놓고 다른 위치예요. 자, 다른 대지에 같은 위치로 해버리면 틀립니다.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봐요. 이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붕 프레임이 1, 2, 3, 4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1, 2, 3, 4가 그냥 그대로 와주면 됩니다. 요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무슨 놈 기둥으로 쓴다는 거나 또 이렇게 보로 쓴다는 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해체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만 와주면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 말? 자, 대수선 가겠습니다. 대수선은 건축행위가 아니에요. 대수선은 건축행위가 아니라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돼. 대수선은 말 그대로 크게 수선하는 거야. 자, 봐요. 자, 1, 2, 3, 4 묶어놓고 주요구조부죠.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증설 해체 수선 변경에 밑줄 그어요. 자,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게 뭐다? 대수선이다. 자, 그런데 수선 변경 앞에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내력벽 면적, 그 벽면적이라는 것은 내력벽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수선 변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증설 해체, 여기에는 숫자가 상관없는데 기둥에 보면은 3개 이상 수선 변경 밑줄. 자, 보도 마찬가지죠.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도 마찬가지 3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석가래 제외됩니다. 석가래는 제외된다 라는 말. 그러면 기둥 하나를 갖다가 해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이죠. 증설 해체에는 숫자와 상관없다. 증설 해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대수선이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제일 끝에 5번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밑줄 그어요. 이 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바닥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밑줄 그어놓습니다.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자, 이 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냥 바닥이나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하면 틀리죠.
마룻바닥을 갖다가 변경할 수도 있고 수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34쪽에 보면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죠. 밑줄 그어놓고 증설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여기는 숫자와 상관없네요. 여기 5개 피난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계단의 일부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수선에 해당이 되죠. 자, 7번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밑줄 그어놓고 자, 미관지구를 꼭 경관지구라고 바꿔요. 경관지구로 바꾸면 안 돼요. 미관지구에서 하는 것만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건축물의 일부 형태를 갖다가 변경하는 겁니다. 탐장 포함하죠. 밑줄 그어놓고. 자, 8번을 보면 다가구주택 밑줄, 다세대주택 밑줄 그어놓습니다.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죠. 자, 9번에 신설이라고 써놓습니다. 마감재로 이렇게 써놓고 자, 30제곱미터 밑줄 한번 그어놔요. 이런 내용이 이제 또 들어갔다라는 거. 자, 135쪽 건축허가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5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상가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는 값이 있어요.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 값을 뭐라 그러죠? 건축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건축주다. 자,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허가를 받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지겠죠.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청장. 이렇게.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허가 받고 나서 착공한다. 자, 착공은 몇 년 내에 착공하는 거예요? 옳지, 1년 내 착공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절대적, 필요적 취소 사유에 걸리는 거죠. 공장은 3년, 여기까지 추제가 됐죠. 농지 전용이 의제됐다 하는 공장은 2년, 옳지, 거기까지 알고 있고. 자, 착공할 때에는 오늘 착공한다면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통계 잡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 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신고다. 자,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음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다?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사용 승인은 누가 하는 거다? 허가권자가 하는 거다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허가권자가 하는 거다. 꼭 잡아야 됩니다. 허가권자. 뭐 감리자한테 뭐 이 허가를 사용 승인을 받자 뭐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요. 건축주 요 갑이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공사를 다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허가권자한테 공사 완료 토스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이런 것 등을 제출해서 우리 이제 사용 승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허가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가 더 생겼냐면 우리 이제 해당 용도 지역 등의 그러한 규모, 그런 형태로서 그러한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가타부타를 결정받자 하는 사전결정 제도가 생겨났다고 그랬죠. 자, 이 사전결정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갑이라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받는 거예요. 건축공사를 하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어지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권자한테 받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꼭 이렇게 떠요. 큰일 납니다. 사전결정을 받고 나서 2년 내 건축허가를 갖다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게 되어지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따라서 사전결정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중요한 게 지금 요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어지면 의제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의제였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걸리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자, 또는 산지 전용하고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농지 전용이죠?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하천 점용이에요. 하천 점용.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4가지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떴습니다.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하나의 행정처물에 동일한 효과를 줘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이게 바로 이제 의제요 제도인데 의제가 되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5쪽 제일 밑에 한번 봐요. 건축허가 나오죠. 자,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밑줄 긋고 예의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네모였고요. 허가를 받고 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 밑줄 2줄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136쪽 가겠습니다. 136쪽 봤어요? 자료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죠.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되고, 오른쪽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는 내용 봐요. 1, 2번 묶어놓고 대형 건축물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대형 건축물 하면 몇 층 이상이다? 21층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보니까 10분의 3 이상 증축이에요. 밑줄 그어요. 10분의 3 이상 증축은 30% 이상의 증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30% 이상 증축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1, 2가 되는 경우 이 말은 21층 이상이 되거나 18층이 뭐 25층이 됐어요. 또는 연면적 합계 8만 제곱미터가 15만 제곱미터가 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죠. 이렇게 되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형 건축물. 자, 그 다음에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있어요. 자, 지방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심의 거친 건축물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구청장이 허가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고층 건축물인 롯데 슈퍼타워 123층 나오잖아요. 그건 허가를 갖다가 서울특별시장이 한 겁니다. 송파구청장이 한 게 아니고. 규모가 이렇게 큰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지금? 뭔 내용인지? 원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구청장이 내잖아.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이 한다는 거야. 낸다는 거예요. 윙윙윙윙 그래?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위에 도의사가 승인한다는 거. 자, 이거 대형 건축물 마찬가지입니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물론 10분의 3 이상의 증축에 의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 마찬가지겠죠. 자, 3번에 자수의 3촌 나오죠. 자연환경 자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쳐요. 자수의 3촌 갑니다.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에서 3층 이상. 자, 3층 이상 네모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네모 엮어놓고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네모 엮어요. 공동주택 일반은 주죠. 011로 유수가한테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단독주택 해당 사항 없죠. 일반 업무시설이지 공공 업무시설은 해당 사항 없어요. 011로 유수가한테 유락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나와주죠. 그 밑에 이제 4번을 보면은 주교 3촌 죽었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주교 동그라미 쳐야죠. 3촌 죽었다. 3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3층 이상이거나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자, 유락시설 밑줄, 숙박시설 밑줄. 유자 동그라미, 숙자 동그라미 쳐요. 주교 3촌 죽었다. 유숙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동글배기 2번. 자, 이게 의제효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의제효라고 한번 써놔요. 의제효라고 한번 써놓고. 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농지조정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막 이런 것 있잖아. 도로조정 허가 받은 걸로 보자. 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15일에 동그라미 치고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원래 의견 제출이 이게 의제위에서 20일이야. 원칙 20일 이렇게 써놔요. 여기 건축법만 지금 15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무조건 다른 데서는 무조건 20일이야. 20일. 여기에서만 15일. 동그라미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네모였고요. 자, 우리 건축허가 제한권자 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가로 열고 시도의사라고 딱 써봐요. 시도의사라고 딱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사유와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사유를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밑줄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고, 자, 주무부 장관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 요청하는 경우 밑줄. 자, 이게 동그라미 2번.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뭔 말인지 이해해요? 주무부 장관 누군지 알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야. 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라든지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었다라든지 이게 장관들이 요청이 있으면 그래요. 내용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이때는 누가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시도의사가 제한하는 사유 보겠습니다.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행정계획상 제한하는 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다. 행정계획상 제한하는 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다. 우리 은평 뉴타운 사업 때문에 뉴타운 사업에 저축되는 건축허가를 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에.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이때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내용 나와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밑줄 그어놓고 정부에 보고해야 돼요. 보고 동그라미 쳐요. 자,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명예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명할 수 있다요. 권고할 수 있다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걸 권고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는. 그렇죠? 명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의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자, 밑줄 그어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의입니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뭐를 제한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도 심의를 거쳐 제한한다 이 말이 있었죠? 건축허가 제한도 심의를 거쳐 제한하죠. 그런데 개발행위 제한 연장에서 보면 2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하죠. 제한하죠. 기억나요? 아무튼 심의 거쳐서 제한하는 거다. 단독제 행정기관이 뭐 감정이 있어 제한하게. 그래서 반드시 전문기관이 합의제 행정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동그라미 4번 별표 쳐야 돼요. 자,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다만 1회원에서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우리 사전결정 받고 나서 우리 허가 신청까지는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건축허가 제한이 몇 년이다? 건축허가 제한이 몇 년이다? 2년. 꼭 잡아야 돼요. 물론 1년 연장 가능하지만 2년짜리 여기서 2번 나왔습니다. 2년짜리 4번 나오는데 2년 해서 내년이 나와. 이 내년은 진짜 중요한 년이야. 놓치면 안 돼. 후회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및 거부에서, 자, 동그라미 1번에 건축허가 취소라는 표현 나오죠. 네모 엮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건축허가 거부라고 써놓습니다. 건축허가 거부라고 써놓고. 자, 지금 하는 영역은 취소한도 두 문제가 해마다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꼭 잡아야 돼요.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 하고 있으니까. 자, 건축허가 취소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이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을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죠. 그렇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기간의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자, 1년 밑줄 그어요.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죠. 자, 세 번째 줄 봅니다. 공장은 몇 년? 3년 내 착공 들어가야 돼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가 의제된 공장은 밑줄 그어놓고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요. 다시.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건축허가 받고 나서는 몇 년 내 착공이다? 1년 내 착공이다. 공장은 몇 년 내 착공이다? 3년 내 착공이다. 공장은 3년. 그런데 여기에도 농지전용이 의제됐다 하면 농지전용이 의제됐다 하면 여기에서 2년이죠? 2년 내 착공해야 된다.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에 걸리죠. 그렇죠? 자, 2년 3번 나왔습니다. 사전결정 받고 나서 건축허가까지 몇 년? 2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몇 년? 2년. 공장인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몇 년 내 착공하자? 2년 내 착공하자. 여기 3년 나왔어요. 2년, 2년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2년짜리가 임시 사용 승인 기간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2년이에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번 봐요. 2호를 보면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지죠. 공사 완료 불가능 밑줄 그어놓습니다. 공사 완료 불가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언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응? 공사 완료 불가능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야? 행정계획의 변경이야. 행정계획의 변경 때문에 그런 거야. 느닷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거야. KTX가 그쪽으로 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자, 취소해야 되지. 자, 거부 보겠습니다. 거부.
거부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다만 동글배기 치고 다모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밑줄 그고 심의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죠. 자, 우리가 건축허가라는 것 자체는 자, 허가 신청이 있게 되어 건축주가 허가 신청이 있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게 허가 신청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분이 떨어져야 돼요. 행정청의 양자택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재량성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기속적 행정처분이 나해서 기속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건축허가는 기속적 행정처분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법이 이 두 가지 여기에서는 재량행위요, 재량행위.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중요해. 허가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거야. 여기에서만 그래. 다른 건 절대 거부할 수 없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유락시설, 숙박시설 네모네 뭐였까요? 시설 두 가지. 무슨 시설과 무슨 시설 두 가지? 유락시설과 숙박시설. 해당 용도 지역 등의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들어올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야, 이거 거기에 학교들, 여학교들도 많고 또는 주거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했으면은 거기에 아예 숙박시설과 유락시설은 허가를 거부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시설. 무슨 시설과 무슨 시설? 옳지. 옳지. 요거는 기준에 적합한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가 가능해요.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상수적으로 침수 밑줄 두 줄 그어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비만 왔다면 물에 잠기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 들어가는 거죠. 비만 왔다면 물에 잠기는 구역이에요. 자, 여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밑줄 두 줄입니다. 거실 밑줄 두 줄 그어요.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자, 비만 왔다면 물이 잠겨요. 그런 데에서 지하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세입자 드리겠다는 거예요. 건축허가 거부됩니다. 거부될 수 있다는 거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겠죠? 자, 넘어가서 138쪽 들어갑니다. 건축신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신고사항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하면 미리 신고 밑줄 두 줄. 건축행위가 끝난 후에 신고야. 신고하고 나서 착공하는 거야. 신고하고 나서 착공하는 거야. 미리 신고해야 돼. 건축행위 하기 전에.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밑에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요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신고사항, 건축신고사항 신고를 했어요. 경매에서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 몇 년 내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1년 내 착공해야 된다. 물론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고사항도 1년 연장 가능하다. 1년 연장 가능.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봐요. 신고는 간접신고. 좀 기억해요? 네.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바닥면적 합계가 85. 바로 하는 거죠. 바자 동그라미 85 동그라미. 자, 간접신고는 바로 하는 겁니다. 증축, 개축, 재축 밑줄 그어놓습니다. 증계제죠. 신축 해당 사항 없죠 지금.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신설이라고 딱 써놓습니다. 신설.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다 나왔거든요. 자, 신설 이렇게 써놓고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밑줄 그어요. 증계제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요, 이내요. 이상이어 버리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지 당연히. 이게 넘어져 버리면 이내라고 경미하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상이요, 이내요? 이내요. 10분의 1 이내. 자, 10%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설됐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잡자 그랬죠? 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골이다. 이렇게 잡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 미만이고니까 플러스예요. 3층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이게 바로 밑줄 그어놓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농어주택의 규모라고 써놓습니다.
원래 농어가주택의 규모는 신고사항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좀 있었죠. 펜션을 농어가주택 규모로 지어버리는 거야. 펜션을. 그래 펜션 사업하고 그랬었다고.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법에서 이 신고사항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신고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상하다.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은 제외된다. 자, 이건 허가 대상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방제지구 앞쪽에서 묶어가지고 허가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준도시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3번, 4번 묶어놓고 대수사를 2번 한다 그랬죠. 분부대에서 1번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1번 하고 해서 대수사를 2번 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대수선 동그라미 제일 끝에 4번에 제일 끝에 대수선에 동그라미 쳐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이상한 규모, 시골에서 하는 시골 농가주택의 규모입니다. 자, 농가주택 규모의 대수선은 도시적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신고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번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밑줄 그어놓고 수선에만 해당됨 이렇게 써놓습니다. 수선에만 해당됨 이렇게 써놔요.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수선은 허가받지 말고, 대수선이 원래 허가사항이거든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받지 않게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요건 수선에만 해당되는 이런 대수선이 있어요. 요것 가지고는 뭐 근간 부분 가지고 요걸 좀 메꾸는데 뭘 갖다가 신고하면 되는 거지 허가받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5번이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나오는 건데, 자,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해서 103표라는 공산당이요 이렇게 잡아갔던 거죠. 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해서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103표라는 공산당이요. 건축물 높이를 3m입니다. 3m 동그라미 치고 증축하는 행위죠. 이하로. 자, 표준 설계도세 밑줄 그렇고 표에 동그라미 치는데 103표입니다. 제일 끝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밑줄 그어야 돼요. 자, 103표라는 공산당이요 해서 공업지역 산업단지 도시적 유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이 한한다.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밑줄 그어놓고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공산당 2호에 걸렸던 거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자,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나온다는 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오른쪽에 한번 넘어갑니다. 139쪽. 자, 공용건축물이 특례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나와요? 자, 공용건축물이 특례. 잘 봐요. 먼저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자, 여기 한번 봐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누가 짓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요.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 도청사가 들어옵니다. 충남도청사예요. 충남도청사죠. 충남도청사가 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충남도청사가 어디에 들어와요? 홍성에 들어오죠. 내포 신도시에. 그럼 홍성 군수하고 이렇게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거쳐버리면 협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별도의 허가를 안 받습니다. 공용건축물은. 자, 그런데 이게 충남도청사가 준공이 됐어요. 충남도청이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인 홍성군수 있잖아요. 홍성군수와 이 협의를 거쳐버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이런 자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버리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떨어지면 틀려버리게. 이 내용이 없다고. 이 내용은 여기에서만 두는 거예요. 허가에서만.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서는 그냥 다 지어져 버리면 바로 허가권자한테 홍성군수한테 통보를 해줘 버리면 됩니다. 나 사용할 거다 하고. 사용승인 규정 절차가 없다.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규정 절차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해 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체킹할 거야.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네모 엮어놓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서와 관계수료를 허가권자에게 네 번째 줄 맨 앞에 밑줄 그어야 돼요. 허가권자에게 제출 밑줄.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쳐요.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위에서와 같이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고요. 공용건축물이라고 써야죠. 이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답니다.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고요. 별표 쳐요. 사용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야.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의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해서 통보에 동그라미 칩니다. 통보에 동그라미 쳐요. 통보 동그라미 쳤어요? 네, 통보에 동그라미 치자.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